이 장모를 채무자로 만든 사위 사건이 있습니다. 이 네. 사건을 직접 담당하신 이충윤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네. 이게 언뜻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장모를 채무자로 만든 사위. 예. 무슨 사건이죠? 사실관계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네. 자, 엄마가 계시고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저희 의뢰입니다. 네. 아들이 계시고 이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의 남편인 매형이 있었죠.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이제 어머니랑 누나 그리고 매형 이분들이 좀 지방에서 근처에 사셨고, 아하. 네, 아들은 이제 서울 쪽에 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고 이제 네. 경제적으로 엄청 많진 않아도 좀 어느 정도 재산이 성실하게 모아두시는군요. 이렇게, 모아두셨어요. 예, 음. 그래서 어느 날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드님 굉장히 슬퍼하고 계셨죠. 네. 근데 이제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민사소송 소장을 딱 받아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매형으로부터 네. 그 이제 그럼 피고가 되는 거죠. 네. 왜? 소송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대여금 청구했습니다. 어떤 대여금 청구했냐면은 근데 나는 그 매형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그쵸.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모님한테 빌려드렸다. 아하. 네. 그런데 장모님의 아들 즉 상속인이 네. 채무를 상속받으니 채무의 절반을 상속받으니 너가 대신 갚아라. 네. 아. 예, 그런 취지의 대여금 청구였습니다. 예. 오. 우리나라는 민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인이 포괄승계를 하기 때문에 네. 대여금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뭐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법리상으로는 그렇죠. 문제가 없는 청구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나요? 사실 뭐 강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속관계를 배제하고 보면 대여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가장 간단한 청구입니다. 게다가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찾아오지 않고 직접 하신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 가장 간단한 소송인 경우가 많고요. 예. 이상한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사위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이 있었고요. 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였던 거죠. 네. 예. 그 상속풍이나 한정승인을 하면 어차피 채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예리하셨는데 판단을 하고 오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랑 이제 검토를 하는데 네. 사건 자체가 재미있는 사건이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이 있으면 이건 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뭐 근데-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네. 하니. 근데 차용증이 있긴 한데 차용증이 하얀 A4 용지에 깨끗하게 출력된 종이었어요. 컴퓨터로 아. 써지고요. 예, 컴퓨터로 써지고 물론 컴퓨터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상하게 보인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인감이 어머니의 인감이 찍혀 있는데 네. 네. 인감은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인감이 최근 인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아가시기 전 인감이 아니라 네. 7, 8년 전에 변경된 인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인감을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변경한 최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의 인감이 아니라 이전 인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등록된 거 차용증 말고. 작성 시점의 인감이 아니라 아. 예, 7, 8년 전. 옛날 차용증 거. 작성 시점보다 훨씬 전의 인감. 아. 네, 내 인감인지 알았다면은 안 썼을 인감, 안 썼을 도장. 네. 그러니까 거죠. 차용증 작성 시점에서 보더라도 종이가 일단 너무 새 거다. 그리고 찍혀있는 인감 자체도 차용증 작성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인감이 찍혀 있더라. 네. 이걸 어떻게 찾으셨네요. 김영날인이나 서명은 직접 자필로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충윤, 강성신이 타이핑이 돼 있는 거죠. 아, 도장만 찍혀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사이랑 장모 그리고 누나는 지방에 근처에 살고 있고 네. 고령의 장모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아. 인감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네. 아. 예.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그 유산의 어떤 범위랑 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일치까지는 물려받은. 아닌데, 예, 저희 의뢰인이 물려받을 네. 상속분과 어느 정도 오더가 맞는 거죠. 이거 다 뺏어가려고 그랬나 보네.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 나는 제대로 쓴 차용증인데 이게 뭐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차용증을 쓰면 그 자체가 너무 불리해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차용증을 쓸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막 거꾸로 받거나 할 때는 또 잘 받아서 네. 공증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예.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 남겨야 되고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책만 잘 남겨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증받는 게 네. 굉장히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강제 집행이 가능한 취지를 남겨놓고 공증을 잘 받아놓는다면 네. 나중에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모든 안전장치를 걸면 걸수록 본인한테 불리할 건 하나도 없죠. 네, 걸어야죠. 예를 들면은 진짜 딱 이 계약을 하는 순간에 뭐 녹음 어플 켜놓고 남주야 이제 우리가 몇 월 며칠 언제 이 금액을 너한테 빌려줄게 그런 식으로 녹음도 하고 문서화도 시키고 지장도 찍고 오버해가지고 옆에 사인도 하고 뭐 간인도 하고 공증도 하고 인적담보 뭐 보증인 이충용 걸고 그리고 남주야 나는 너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미래를 읽을 수 없잖아. 근데 너 부동산 하나 있다며 그것도 담보로 걸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네. 현실에서 이 모든 게 반드시 요구돼야만 어떤 차용의 효력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전성은 높아지겠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장모를 채무자로 만들어버린 이 매형이라 그럴까요? 사위라 그럴까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충희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